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 및 기기협정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나인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비트나인이 6%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트나인이 오늘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그 유증의 금액을 모두 채무상환용으로 쓰는 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유증 이후에 무증을 하면서 주주를 달래는 건데, 그럼 유증하는 사람들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유증하기 전에 사람들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술적인 분석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관한 전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비트나인이 제일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도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급락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공시에 있는 거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정리해 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좀 볼게요. 이 해당 내용들은 그냥 지금 네이버에 비트나인을 치면은 여기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 다 보기 어려우니까 그 내용들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 유상증자가 먼저예요.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가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기사를 가져와서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제일 최근에 6월달에 이제 비트나인이 급락을 했던 건 채무상환용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렇다면 채무상환용 유상증자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유상증자는 베이스가 우선 채무상환용 유상증자다. 채무상환용 유상증자는 부정입니다. 유상증자가 긍정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 유상증자를 했을 때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으로 유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3자가 대기업이다. 그럼 대기업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호재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증자라는데 뭐 주주 공모나 일반 공모를 진행해야 해요. 근데 지금 이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예요. 근데 이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를 하거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왜, 뭐 때문에 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프라 투자, 즉 우리 회사가 좀 잘 팔리고 있는데 판매를 잘 하고 있고 제품을 잘 파는데 수주가 너무 많아서 이 기한 내에 못 맞추거나 앞으로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 그래서 공장 증설할게. 이거는 어쨌든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악재예요. 왜냐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을 증설하면 공장 증설 이후에는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정으로 보는 건 뭐냐? 세무상환용. 그러니까 즉 회사에 돈이 없어서 빚 갚아야 되는데 주주분들 돈 좀 주세요. 빚 좀 갚게.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유상증자는 채무상환용이라서 부정이라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빠졌다. 회사에서 돈을 빌려놓고 갚을 돈이 없으니 주주들아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좀 보면은 228억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주주 배정을 먼저 하고 일반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 예정가가 2,080원이에요. 비트나인 현재 주가 3,100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 물량들은 한 주당 2,08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해당 유증 공시가 있고 나서 빠졌죠. 어디까지 빠졌느냐? 2,260원. 유중 신주 발행 예정가 인근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대부분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유상증자 발행 예정가 부근까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비트나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편에 속해요. 100%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설명을 해보면
확정 예정일 9월 2일. 9월 2일에 이 유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신주 예정 발행가가 2080원이죠. 이거에 대한 확정은 9월 2일 날 신주가 얼마에 발행이 될지 정확히 정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월 24일 2024년 7월 24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전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주주 기준에 내가 주주 선배정으로 유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주주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내가 유상증자를 못해요, 당장. 그렇게 할 거면 그 일반 공모 청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유증을 하고 싶다 하면 이날 전까지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주당 1.05주를 유증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내야 되겠죠. 내가 100주가 있으면 105주를 유상증자를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주주냐 아니냐를 확정을 하는 건 7월 24일을 신주 배정 기준일로 잡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이제 청약 예정일을 따져보면은 이 유상증자 청약 구주주, 원래 들고 있는 주주들의 청약은 언제 진행하느냐, 시작일이 9월 5일, 종료일이 9월 6일. 9월 5일과 6일에 청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납입일, 내가 그 청약을 해서 되면은 그 돈을 유증을 해서 되면은 청약 예정일, 이 돈을 유증에 대한 청약을 했던 것들의 납입은 9월 13일에 한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물량들이 9월 30일 날 상장이 됩니다. 신주 상장이. 그렇다면 요게 포인트죠. 신주 상장이 9월 30일 날 되니까 9월 30일 날 인근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전부터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부분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주가 아니야, 일반 공모로 청약을 하고 싶어 하면 9월 10일과 9월 11일에 일반 공모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 5일, 6일 날 받고요. 일반 공모 10일과 11일 날 받고 납입일 돈 받고 신주 상장 9월 30일 날 된다. 한 주당 금액은 7월 24일 날 정해지고, 지금 예정은 2,08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요 부분들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채무상환으로 쓴다. 그럼 주주들이 당연히 뿔이 나죠. 그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9일이에요. 보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9일이고, 그렇다면 이 10월 9일에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9일이기 때문에 이게 권리락의 날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 언제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상증자 주식을 공짜로 나눠줄 거야. 한 주당 0.4주. 내가 100주 들고 있으면 몇 주 나눠줘요? 4주. 100주 들고 있으면 40주 준다. 보면 돼요. 내가 그러면 1000주 들고 있으면 400주 준다. 공짜로. 근데 그 신주에 대한 배정, 너 이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들 언제까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라고 보니까 9월 19일까지 내가 들고 있는 주주들이라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으면 내가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당사는 2024년 6월 2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 9월 13일에 1영업일 후인 2024년 9월 19일을 무상증자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 이후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소유 주식 한 주당 0.4주의 비율로 보통주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통주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즉, 내가 기존 주주다. 내가 100주 들고 있다. 유상증자 100주 했다. 그럼 나 토탈 200주 있죠. 여기서 이 200주 다 무상증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0주에 0.4니까 80주를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날 부근의 주가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신주 상장 예정일 10월 9일, 10월 9일 주가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또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9월 19일 전까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어요. 왜? 무상증자 0.4, 한 주당 0.4주 받으려고 비트나인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신주 배정일이 지나고 권리락이 뜨면은, 이 권리락이 뜨면 주가 급락할 수 있다. 9월 19일 이후부터 단기간으로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다. 이 세 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럼 9월 19일 날 주가 급락, 9월 30일 날 주가 급락, 10월 9일 날 주가 급락.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우리가 하나 보여드리면, 한주라이트 메탈의 그런 예시예요. 얘도 보면은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그리고 유상증자 상장되는 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유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증한다고 이야기하고 주가 급락, 주가 반등 쫙 올라왔죠. 유증 권리락, 그 다음 주가 조정,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 전까지 주가 다시 올라오고, 유상증자 상장 전에 주가 떡락.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요. 근데 한주라이트 메탈은 이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가 채무 상환이 아니었어요. 채무 상환이 아니고 EM 플랫폼, 현대차 EM 플랫폼 이걸 대비해서 공장 증설이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이거죠. 그런데 채무 상환으로 가는 비트나인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상증자 결정 급락, 그 다음 주가 올라오고 9월 2일에 이제 신주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권리락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무상증자 권리락 맞으면 주가 빠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다가 무상증자 신주 발행,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발행, 무상증자 신주 발행,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체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해당 내용들 정리만 하고, 오늘 어쨌든 비트나인이 올라갔던 이유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나인이 주가가 올라간 건 AGEDP 협력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5일선, 21선 올라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 전저점 매물대이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61선 라인들이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권리락과 신주상장 예정일만 알아도 단기간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뭐 대응을 먼저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비트나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비트나인 상승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비트나인이 왜 채무상환용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일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